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친 이른 아침, 사람들은 빨간 장미를 들고 군사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 선고 받도록 오늘 힘차게 행진합시다. 덤덤한 표정의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1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왔죠. 결과는 1심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았고 이 명령이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박 대령의 어머니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법원 앞에서 다시금 최상병을 떠올렸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메시지를 안겼습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 명령을 거부했던 우리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이제 이 군사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 명령을 따랐던 내란 범죄들에 대한 재판이 저 건물에서 곧 이루어지겠죠.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고 소설 같은 일입니다. VIP 경무설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1심의 결과입니다.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현재까지의 여론을 대체로 살펴보면 사필 규정이다 이런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무죄가 1심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일단 판결 내용부터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판결입니다. 사실은 기소 단계부터 너무 무리한 기소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의 최상병 사망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불복한 것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지금도 항명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쟁점이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일단 명시적으로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였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장 큰 무죄 선고의 이유는 이미 2023년 7월 30일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다고 해병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었던 당시 이종섭 장관의 결재까지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인 7월 31일 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얘기가 나왔고 갑자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그러니까 이미 문서로서 이첩하겠다는 오케이 결재가 다 나온 상태에서 매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 그게 과연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던 내용에 정반대되는 내용의 지시를 이런 형태로 전달하는 게 옳으냐, 그런 이첩 보류를 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 이번 1심 판결의 내용은 거의 뭐 군 검찰의 기소 내용이 터무니없다라는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철저하게 기소 내용이 박살이 난 겁니다. 예. 기소 내용이 철저히 다 부정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1심 무죄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2023년 7월 19일에 최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이 사안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등 8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결재를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 지시를 했고 단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확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2일에 박정훈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입첩했고 국방부는 사건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입건했고요. 보직 해임했습니다. 8월 11일에 박 대령은 사건 축소와 외압이 있었다는 걸 폭로를 합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의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8일 박 대령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10월 6일에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이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오늘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요약은 김용남 의원이 해주셨고 판결의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박정훈 대령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죄 선고 뒤에요. 그리고 최상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저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김희정 의원님. 예, 어머니하고 포옹하고 어머니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눈물이 찡했는데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겠습니까? 아마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시간이 아마 10년만큼 길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작년 8월에 보직 해임 당한 이후부터 매일 아침 8시에 해병대 사령부로 출근을 해서 보직도 없이 혼자 얘기할 사람도 없이 본인 얘기에 따르면 구름과도 이야기하고 돌과도 대화를 나눴다. 예.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최상병과의 약속,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 검찰이 당초에 기소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재판부에서 부정당했기 때문에 이제 군 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날 때까지 지금 이렇게 보직 없는 상태에서 쭉 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싸움이 또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그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꼭 밝히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 아들, 육사 다니는 아들, 아마 지금 졸업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들의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했던 자식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무죄이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이 지금부터 밝히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거대한 군 조직과 개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지리한 법정 싸움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정훈 전 단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지금의 항명죄는 분명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 외압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수사 외압과 관련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정치 공세는 이번 판결로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튼 어려운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박정훈 단장은 뭐 앞으로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긴 싸움 끝에 얻은 개인적 성취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상병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요. 네. 일주기가 다 되기 전에는 박대령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편지를 써서 공개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박대령의 선처를 요청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책임 있는 지휘관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예. 박대령의 오늘의 판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박대령에 대한 공격을 할 때 박대령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집단 항명의 수괴라고 불렀습니다. 군 검찰이요. 그리고 집권 세력들이 전부 다 항명의 수괴 이렇게 부르면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을 수괴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로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수괴가 누군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그리고 진실이 정말 더디지만 밝혀진다. 기어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예. 책임과 관련된 얘기, 진실 규명과 관련된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지킬 의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에게 뭔가를 건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할 일도 없을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절규 어린 이 편지를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진실규명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말장난으로 끝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국방부의 입장이 일단 나왔어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보통 국가기관이 패소하면 항소를 관행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통상 이제 그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그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나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도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근데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한 군 검찰단도 국방부 산하고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도 어쨌든 국방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1심 무죄가 이제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상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무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곧
부당한 이첩 보류 지시 내지는 명령을 비공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직권 남용 혐의하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무수한 위증 사건이 또 앞으로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도 나쁜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위증과 직권남용 수사와 앞으로의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은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판결을 앞두고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결과가 나오면 진상을 오인하던 국민이 미망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다수의 국민이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한번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저희 쪽에 입장을 낸 건데요.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마지막까지 법원의 판결이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고 오늘 1심입니다만 법원의 판결 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오늘 생각들, 민심 이런 것과는 좀 거꾸로 가는, 물론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로서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대로 본인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미망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국회 나와서도 여러 가지 위증을 했었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저희가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인터뷰에서 저렇게 내일 결과 나오면 알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걸. 지금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판결을 보고 본인도 아마 느낀 바가 있었을 거고 그동안도 양심에 찔리는 구석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도 알고 양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그게 그 경로설에서 그 진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진실이 정말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시점이고요. 본인 국회 나와서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지도를 했을 뿐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놨던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입을 좀 다물고 제대로 수사받고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수중수색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경북경찰청에서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때 당시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것을 지시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것을 법률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임성근 사단장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지금 공수처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아까 박정훈 대령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그렇다고 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정도의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와 관련한 명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는 앞서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 뒷면에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이 있는 것이죠. 경로 이후에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박정훈 대령 측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출석한 법사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윤재관 의원님,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는 결국 VIP 경로설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를 넘어서 수사의 필요성까지도 더 강조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사는 이미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예. 그 하고 있는 수사의 속도, 그 답답한 고구마 같은 수사가 정광석과 같은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크게 보면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 외에 이 해병대의 3분 정도가 특정해서 경로설을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한 것이죠. 그건 대부분 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이고, 특히나 해병대 고위 간부의 이 통화 녹취를 보면 김계환 사령관과 그 고위 간부가 통화했던 녹취록에 따르면 분명하게 경로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작년 가을까지의 상황이었고, 그 후로는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예. 공수처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내란의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경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과연 02800에 7070은 도대체 누가 전화한 것이냐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결론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꼭 강조하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일개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VIP가 직접 나섰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임성근의 김영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 계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성근을 통한 해병대의 동원도 고려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임성근과 이 내란 세력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함께 조사했으면 좋겠다, 수사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명 사고에 대한 질책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면서도 외압 실체는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들도 일제히 항명이 본질이다, 경로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예, 김영남 의원님.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위증, 그러니까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위증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물론 국회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위증도 있고 또 박정훈 대령 재판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증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록 위증죄로 처벌받는 어떤 국회 상임위장이나 법정에서는 아닙니다만 뭐 기자회견 형태를 통해서도 무수한 거짓말이 양상됐죠. 이유는 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결재까지 했어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의 내용상 군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나 사망 사건은 군이 아닌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첩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결재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바뀌었느냐? 외압이 없었다면 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공문에 결재까지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됐느냐?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본인의 행동을 뒤집을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예.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도 체면도 차리지 않고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청와대 참모들은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한 보도는 우리가 뭐 수차례 수십 회를 본 적도 있고 화를 안 냈는데 갑자기 화를 냈다는 소문이 그렇게 널리 퍼질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 배우자 김건희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정호가 포함되어 있는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의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성근 사단장 그만두지 말라고 내가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압이 없었다고 하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련의 사건들, 오히려 대통령의 경로 내지는 외압, 그 배우로서 그 배우자와 또 친분이 있는 주가 조작의 주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이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수사가 이제 지금도 뭐 공수처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수처가 워낙 많은 사건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인력이나 뭐 여러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특검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마지막으로 구하고 끝낼게요. 먼저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윤재관, 정광재 의원님 듣겠습니다. 네.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였어요. 예. 그런데 요즘 공수처의 역량을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첫째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심 무죄가 나온 이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석 국방장관이 단순히 결재만 한 게 아니고 수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칭찬까지 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도 본인 말을 뒤집어버릴 정도면 군통수권자 외엔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요.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 말을 뒤집었어요. VIP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경로가 죄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대통령도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경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동문서답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질책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본인이 경로에서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꼬아버린 거잖아요. 엉뚱하게 참 군인을 항명죄의 이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이 계엄과 내란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반드시 이거는 추진을 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짓말은 짧은 담요와 같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다리를 한꺼번에 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짧은 담요로. 그동안 좀 가려왔죠. 권력을 가지고 가려왔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또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청문회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고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사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 판결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뭐 그렇기 기소된 게 때문에,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 수사 기다려야 되고 예.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거 특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화돼서 빨리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주장했었던 위헌성 일부만 덜어낸다면 지금 우리 당의 이 특검에 반대하려는 구심력은 상당히 약해진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일정 부분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특검법을 만든다면 충분히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